지금 이제 이런상 서문 이제 다 지금 끝나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성으로 하여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이제 아까도 우리 기타원님하고도 이 얘기를 이제 여러 가지 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뺏기는 생각의 세계가 아주 다양합니다. 지금은요. 과거 시대는 단순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러지는 않은데, 지금은 이제 지금 과학이나 기술 문명이 발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가는 것이 참 많단 말입니다. 많으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성으로 한다 이 말은 이런상 서문에서요. 이걸 이제 지극히 정성스럽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정성스럽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사유의 세계를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요, 이제 컴퓨터 그러면 컴퓨터에다 그냥 그다 몰입이 돼 버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인간들의 마음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사회에 혼재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자꾸 우리가 끌려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유의 세계, 생각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넓혀가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다 있겠습니다만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서 기본 틀, 사유의 생각의 틀을 이제 넓혀가는 이제 그런 공부를 우리가 지성으로 이제 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상 서문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징겁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이 대목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상 채받는 공부를 지성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요, 결국은 이제 이걸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징겁과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징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지성으로 해야 되고, 이제 은혜를 이제 받는 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쌍을 채받는 공부를 서문에서 지성으로 해라. 그래서 이 채받는 공부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채받는 공부를 하면은 이런 쌍 진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속성에 우리가 합일되는 거예요. 지성으로 우리가 채받는 공부를 하면은요, 이런 쌍 진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속성, 그것에 우리가 이제 합일되는, 그것을 다 닮아가는 것이죠. 그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제 이 공부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겁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수호하는 공부, 사리를 연마하는 공부, 그 다음에 심신을 이제 사용하는 공부, 이것을 하면 그 세 가지 방법을 하면 되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을 종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징겁이 될 것인가, 그에 대한 세 가지 방법을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째요,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음양상성의 이치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징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이치 중에는요, 징겁도 있고 간겁도 있죠. 여기는요, 그러잖아요. 음양 이치 중에 징겁도 있고 간겁도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가 하면 오늘 봅시다요. 이
음이 극하면은 양이 생기죠. 음이 극하면은 양이 생기죠. 근데 이 음이 극하면은 양이 생긴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보면은 음이 진급을 하다가 음이 진급이죠. 이거 음이 진급을 하는. 양이 생기면은 음이 진급을 하다가 극해지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간급되죠. 맞죠? 이 간급 아닙니까? 음이 극해지면 양이 생긴다 이 말은요. 음이 극으로 가는 그 과정은 진급이에요. 그렇지만도 양이 일단 생기면은 음은 간급이죠 또. 그렇죠? 이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음양의 이치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진간급의 이치가 다 들은 거예요. 또 다른 거 보면 양이 극하면은 음이 생기잖아요. 극하면 변하는 이치니까 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요, 양이 이때 이제 양이 여서는 진급이죠. 이게 양이 극해지는 것은 이게 진급이거든요. 그래서 음이 생기면은 음으로 바뀌면은 간급이죠. 간급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치가 말이죠. 음양상승의 이치가 우주의 기본적 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우주의 기본적 원리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은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일체 모든 변화는 음양상승의 이치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말이죠. 항상 진급만 되는 거 아니에요. 진급이 되고 진급 뒤에는 말이죠. 뭐가 따르는가 하면은 진급이 극하면은 간급으로 가는 거예요. 가죠. 그또 이제 그러면 계속 간급만 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또 진급으로 가잖아요. 진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진급으로 가면 계속 진급만 가냐? 간급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이치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굴곡을 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자리를 채받아 갖고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음양상승의 이치를 우리가 채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음양상승에 끌리면 안 돼요. 진급할 때 진급에 끌리면 안 되고 간급할 때 간급에 끌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진급 뒤에는 반드시 또 간급이 오는 거예요. 간급 뒤에는 반드시 진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왔다 갔다 서로 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치를 음양상승의 이치를 잘 활용을 해야만이 일상생활 속에서 음양의 이치를 활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급과 은혜는 입을 수가 없는 거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요, 변화의 흐름을 타라. 변화의 흐름. 이 변화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 있으니까 이거를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그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계를 배울 때, 수신계를 할 때 우리 뭔가 하면은 이제 등등 이문 등등 파도가 올라가면은 우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파도가 칠 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그저 파도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은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지 배를 타고 잘 가는 거 사람이 되는 것이지. 파도는 올라가는데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역행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사람은요, 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거 타는 거예요. 그냥.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 타지 못하고 거기에 역행하려고 하면은 그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고가 오는 거다. 은혜를 못 입는 거다 이 말이죠. 멀미나 그렇죠. 맞아요. 올라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내려가려고 하면은 안 된다면, 내려갈 때 또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양의 이치,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타고 가야 된다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항상 그 진급과 간급 여기에 매달리지 않고 끌리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이 그 이제 되는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이 제가 진간급에 대해서 지난 시간 할 때 자연적 진급과 진간급, 인위적 진간급 얘기했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위적 진간급. 이건 뭔가 하면 사막 수행이에요. 그것이 인위적 진간급, 사막 수행을 우리가 이제 잘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인위적 진급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계속 진급을 해 나가야 된다 말이지.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급을 했는데, 그러면 이건 심신작용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인위적 진급은요, 심신작용에 따라서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자리를 얻었을 때 직이, 이게 이제 직이 얻었을 때 주의해야 돼요. 이 자리를 얻었을 때 주의를 하지 않으면은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직위를 얻었다 이 말은 순경이죠. 역경 속에서 우리가 역경을 헤쳐나가 가지고 지금 이런 자리를 얻고 직위를 얻을까 알겠습니까? 얻었는데 이 지금 얻으면 순경이거든요. 그래서 순경에는요 많은 마장이 따라붙어요. 엄청난 마장이 따라붙는다니까요. 오히려 순경에, 역경보다도 순경에 더 많은 마장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라붙는 마장들을 말입니다, 직위를 얻어갖고 그 순경 속에서 그 마장을 다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급이 계속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바로 간급이에요. 간급으로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이거 제가 예를 들어 그러면 얼마 전에 들었는데요. 그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잘 나갈 때 이게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그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는 이거에 지금 이제 위배되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사요불공을 잘해야 돼요. 사요의 불공을 잘해야 돼요. 사요불공은 뭔 불공입니까? 지타님, 사요불공 뭔 불공이죠? 제가 이거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인간불에 대한 불공이죠. 사요는요, 사람 부처에 대한 불공.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급이 되려면은요, 사람 부처에 대한 불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자, 인간불. 근데 이것이 이제 개인불, 이제 집단불, 사회불,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확산이 돼요. 확산이 돼 나가 가지고 이제 사회에 이제 불공을 이제 해 나가는 건데, 며칠 전에 저한테 지금 카톡이 왔는데요. 누가 이제 그 강의한 어느 판사가 그 강의를 한 내용을 제 카톡으로 제가 보냈어요. 카톡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카톡에서 다 이제 그 지금 일독을 하고 다 봤거든요. 강의 제목이 뭔가 하면요,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 선 우리, 이것이 이제 그 강의 제목이에요. 4차 산업혁명. 이제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은 지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 서 있는 우리, 이것이 이제 그 강의 그 제목인데, 와, 저는요, 그 강의를 이제 들으면서 참 엄청난 그
참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이제 현상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이하고 바둑 세계의 대결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4대1로 이세돌이가 졌죠. 4대1로 졌다. 저거 한 판 이겼어요, 이세돌이가요. 근데 이제 그 예를 이분이 들면서요, 자기는 그 대결을 딱 할 때 알파고가 5대0으로 이긴다. 자기는 확신했대요. 5대0으로 이긴다. 왜 확신을 했는가 하면은, 그런데 이제 한 판 졌는 거예요. 그런데 한 판에도 이겼잖아요. 이세돌이가 한 판. 자, 이것이 구글에서 개발한 서버를 3,000대를 연결해 가지고 그 3,000대에서 바둑의 판세를 분석해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면은 그걸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알파고가요. 근데 이것이요, 3,000대까지 연결돼 갖고 서버에서 그거 막 치열한 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수 중에서 말입니다, 한 수를 딱 지정을 해갖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알파고 갖다 딱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한 수 놓을 때 2분 이상 가지 말아라, 이렇게 정하고 바둑을 두면은 이세돌이가 이길 수 있대요. 근데 전체 내용이 2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3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은 절대로 이세돌이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그 서버가 작동하는 시간이 있다네요. 그 시간을 한 수 놓을 때 그 시간을 안에 단축시켜 갖고 놓으면은 그것이 딱 패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에 하면 이 3,000대의 서버가 싹 운영이 돼 갖고 하나를 결정해 주는 그 시간 후에다가 갖다 딱 놓으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요, 요새 지금요, 지금 법정에서 그분이 판사예요. 그러면 재판을 하면은 속기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속기사들이 다 그걸 적는답니다. 근데 앞으로는 속기사가 다 없어질 거다. 몇 년 내에 없어진답니다. 5년 내에 속기사 다 없어져 버린대요. 왜냐하면요, 모든 법정에서 진술하고 판사가 얘기하고 검사가 얘기하고 변호사가 얘기하고 피고인이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다 저장이 돼버린다. 싹 돼버린대요, 그냥. 그러니까 속기사가 필요 없어진다, 이제 법정에서. 이게 지금요, 4차 산업혁명의 길목에 선 우리의 지금 현실이다. 또 그 다음에 뭔가 하면요, 통역하는 거 있죠. 통역도 말입니다, 동시통역으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한국말로 해가지고 말이죠, 뭐 오사카에서 차 한잔 마시고 구경할 수 있는가 하고 딱 말하면은요, 그것이 일본말로 번역돼 갖고 싹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중국 가가지고요, 통역관 없이 말입니다, 이게 휴대폰 하나 갖고 서로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말하면은 중국말로 탁 번역돼서 나온대. 저 사람이 중국말 하면은 한국말로 번역돼서 나온대. 착착착착 이렇게. 지금은 앞으로 오는 모든 통역관은 다 없어질 거다. 그래서 대학 총장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총장님, 통역안만 시키고 아들 해도 앞으로 5년 내 통역관 다 없어질 것이다. 필요가 없어져 버린대요. 자동적으로 다 통역된대요.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운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타님 운전하십니까? 옥타님도 못 하시죠? 창타님도 못 하시고. 하세요? 예. 금성님 하세요? 아이고, 이제 베테랑 드라이버구만요. 이거 지금 운전 못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차를 사는 사람, 지금 차 사는 사람, 운전하는 차 사는 사람은 아마 마지막
차를 살 사리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래서 이 지금 그 휴대폰, 스마트폰 앱만 설치해 갖고 하면은요, 내가 어디 간다고 딱 하면은요, 그대로 갖다가 착 갖다가 해놓주는데요. 그걸 말이죠. 정차하는 것도 뒤 후진해 갖고 하여간 1cm도 착오 없이 말입니다. 딱 갖다가 정차시키는. 자, 지금 차를 사는 사람은 마지막 운전하는 차 사는 사람일 것이다.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사회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쭉 듣고는요, 이제 제가 이런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고요. 이분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준비하는 방법을 말이죠. 뭔가 하면,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인데, 지금 디지털 지식 정보 사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회를. 근데 디지털 시대인데, 지금요. 우리가 말이죠. 이것을 극복하는 우리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아날로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하는 것은 아날로그로 한다. 그래서 그 극복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고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분이 지금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시를 하는데 이 말씀 드리려고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사요 얘기했죠. 자, 이것만 이런 시대가 앞으로 우리가 4차 혁명 시대의 길목에 서 있는데 이런 5년 내에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준비하는 방법을 이분이 이제 어떻게 얘기한 거면 첫째요. 준비하는 방법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게 뭡니까? 생각의 권력을 강화해라. 생각의 권력을 강화해라. 생각의 권력이 뭡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권력을 강화한다 그러죠. 저도 아침마다 일어나갖고 허리 근력 강화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요. 3분, 4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막 벌벌벌 떨려요. 그러면 허리에 근력이 강화되거든요. 강화돼. 그거를 지금 3번씩 합니다. 그래서 한 그 40초, 아니, 한 40초, 50초 이렇게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허리 근력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제시하는 것이 말입니다. 이런 디지털 사회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건가? 준비하는 첫째가 뭔가 하면 생각의 권력을 강화해라. 자, 생각의 권력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방법이 뭔가 하면요. 독서예요. 그리고는 참선, 사유, 연마. 자, 이 생각 권력 강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을 저는 어디다가 지금 비하는가 하면요. 그분은 생각의 권력을 강화하자 이랬는데 저는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진급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진급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시대적 상황이 말이죠. 디지털의 4차 혁명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다가오는 그 4차 혁명의 우리 준비를 생각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정신의 자주력이에요. 정신의 자주력이에요. 이게 확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제가 항상 지금 이걸 많이 강조했습니다. 정신의 자주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요에서 제일 사요의 처음이 뭡니까? 자력양성이죠. 자력양성을 대산용사님께서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정신의 자주력 했죠. 그 마지막이 정신의 자주력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의 주체성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의 주체성을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면 생각의 권력을 강화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요, 대종사님께서 사유의 자력량성을 우리들께 제시해 줬다고 한 것은 엄청난 일이다 이 말이죠. 4차 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극복하는 방법을 아나로그 형식으로 해가지고 자력량성이다 이렇게 해주신 거다 이 말이죠. 맞죠? 이해가 확실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권력을 강화해라. 그분이 지금 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우리 사여 중에서 자력양성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자력양성 중에서 정신의 자주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아이들이 말합니다.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자기 정체성이 생기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전에는 단순 사회이기 때문에 15살, 16살, 17살 이렇게 돼도 결혼하고 했잖아요. 다 그렇게 해도 결혼해가지고 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나이에 결혼한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이 철이 늦게 든다니까. 왜 철이 늦게 드는가 하면요, 다양한 가치관, 우리 주위에 말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 가치관, 수많은 가치관 중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중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는 그만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결혼을 자꾸 늦게 가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더만도 지금 30이 넘은 아들이 둘이 있대. 그래서 중신 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괜찮은 집입니다. 그게 울산에서요. 현대에서 지금 이제 그마다 퇴근하고. 울산은요, 울산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울산 광역시만 GNP가 얼마입니까? 4만 달러예요. 우리나라 지금 전체적으로 2만 달러죠? 울산 광역시만 하면 4만 달러라니까요. 미국 수준이 넘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울산은 잘 되거든. 그러니까 거리로요, 딸 있으면 시집 보내면 괜찮습니다. 그런 게요. 딸 있으면은 그쪽으로 지금 보내세요. 근데 30 될 때까지는 걱정을 안 했대. 그러니까 둘 다 30이 넘어갔는데도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나한테 중신해달라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지금 새덩이에 잘 오는, 그 와서 주인처럼 일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의 자주력, 이게 생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분이 얘기하는 생각의 권력을 강화하자. 이것은 정신의 자주력을 세우는 거다, 이 말이죠. 이거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말이죠. 한데, 하루에요, 글을요, 이거 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뭐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받아 적잖아요. 이게 중요하대요. 이런 것을 하루에 한 문장, 두 문장, 몇 문장이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것이 말입니다. 생각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유불공을 해서 이제 진급을 우리가 시켜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첫째는 정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그런 복잡한 디지털 사회가 우리에게 오지만도 오는데 그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대비하는 방법을 지금 이분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고수에게 물어라. 고수에게 물으라. 자, 고수가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지자지요. 참, 고수에게 물어라. 그래서 물어갖고 계속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4차 혁명, 우리 지금 디지털 지식 정보 사회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런 길목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수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자보다도 한 수 높은 사람 있잖아요. 한 수 높은 사람에게 계속 물어갖고 배워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만 고수에게 우리 대종사님은 이건 뭔가 하면 지자본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종사님이 이게 사유를 내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앞으로는 개벽의 새 시대에 대비한 지금 우리 교법의 중요 특성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고수에게 물으라. 그치, 지자본을 확실하게 하거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해야만이 말이죠. 앞으로 오는 그런 4차 혁명 시대를 아날로그 형식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 사람이 지금 강의를 했어요. 제가 참 감명 깊게 그걸 하면서 정말 맞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요, 오늘요, 이거 지금 한번 해서 실천합시다. 우리가 이게 이제 꼭 실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요에서 이제 지자본이까지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유불공을 해야 됐는데, 이거 그 지자보니까 자령양성이 됩니다. 이것은 지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타작이에요. 교육. 가르치는 불공이에요. 가르치는 불공을 하는 거예요. 예지 진급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요. 이 길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자기가 진급될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계속 가르칩니다. 진급은,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 진화의 기본 조건이에요. 교육은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교 교육을 지금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의 학교 교육은 사실은 지금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학교 교육에서 보충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교육의 사각지대, 그 사각지대를 누가 지금 그걸 보충해 줘야 되는가 하면 종교에서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종교에서 지금 해 주는 건데, 계속 지금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제 교육이고 이제 가르치는 불공인데, 사실은 말입니다. 이제 그 인간이 가르치는 불공에서 중요한 것은요, 집단의 속성이에요. 이게 다 있습니다. 집단에는요,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개인도 속성이 있는 것이죠. 개인도 속성이 있어요. 이제 이게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개혁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속성을요, 개혁시키는데. 이제 순자, 제자 백가의 노자 맹자, 공자 맹자. 그래서 이 순자를요, 순자가 주장한 것이 성악설이죠. 성악설입니다. 순자가 주장한 것이. 근데 이 순자는요, 성악설을 주장하면서도요, 공맹사상을, 자, 공맹사상. 공자, 맹자, 이 두 분이에요. 이 공자, 맹자의 사상을 철학적으로 집대성한 분이에요. 순자는요. 그래서 순자가요, 대단히 긍정적인 인물이에요. 순자. 자, 순자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악하다. 그랬죠. 다만, 이 선한 것은 수양에 의한 것일 뿐이다. 수양에 의한 것일 뿐이다. 수양. 그래서 수양을 하지 않으면 인간의 근본 속성은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 그래서 이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개인도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순자는 그 자체를 악으로 본 거예요.
악으로 봤는데 그러면 계속 순자가 악만 주장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악은 말이죠. 악한 속성은 수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제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순자사상이다 이 말이죠. 악한 것을 강조한 것이 순자사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악한 것을 강조한 것이 순자사상이고 수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공부예요. 마음 공부예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순자는요, 공명사상을 철학적으로 집대성하면서 수양의 방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론을 정립한 분이 순자다 이 말이죠. 이제 속성이 이제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 속성을 그래서 이 개인적 속성, 집단적 속성도 이것이 뭔가 하면 이기적이다. 여기에 다 끌립니다. 다 이기적 아닙니까? 자기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이거 따지죠. 그래서 12이해 우리가 4를 12이해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12이해로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기본적 속성은 이기적이에요.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잖아요. 해로우면 하나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기적인 속성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기적인 속성을 극복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가르치는 불공이에요. 가르치는 불공. 그래서 자, 가르치는 거, 이게 한번 우리가 봅시다요. 성현들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성현들 생애. 모든 성현들이 말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진리를 깨닫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뭐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평생 동안 어쨌습니까? 가르쳤죠. 깨닫은 후에 하신 일이 뭔가요? 그건 평생 동안 열반하기 전까지, 직전까지 말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가르치는 방법도 말이죠. 우리가 대종령 보면 제가 건강령 할 때 했는데 무유정법이에요. 무유정법. 이게 뭡니까? 무유정법이. 정함과 법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게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상황, 그게 맞게 가르친 것이지, 딱 일정한 도덕적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그 카테고리에서 계속 그것만 설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무유정법을 깨달은 거예요. 정함과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말이죠. 성자들의 생애는 어떤 게 있냐?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생애였어요. 열반하시기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이죠. 계속 깨달음을 얻은 후에부터 열반까지 모든 것을 무유정법으로 가지고 가르치는 평생 생애를 통해서 가르치는 불공을 이제 그 실천하신 분이 이제 성자들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자녀 교육, 타자녀 교육이 가르치는 불공이 진급에 있어서 말이죠. 참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고 첩경이 우리가 이제 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유불공의 마지막은 이제 공도대성배예요. 이제 이게 공익성을 제고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공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 공이에요. 이 공이에요. 그래서 이 공은 이 공이 아니면은요, 이 공이 안 돼요. 이 공이 돼야만이 이 공이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뭔가 하면 대공심, 이게 대공심 이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이 공심 앞에는 이게 붙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빈 마음이 붙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빈 마음이 돼야지 빈 마음에 바탕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소주 이생기심, 건강경에 그랬죠. 예.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거거든요. 주한 바 없는 것은 대공심이에요. 빈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빈 마음의 바탕에 가지고 나오는 모든 마음, 그걸 보고 우리는 공심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행위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 공심의 행위다. 공익의 행위다 이 말이죠. 공익의 행위다. 그래서 우리 사요불공에서 대종사님께서 마지막에 공도자 숭배를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행위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인간 행위 중에서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 그게 뭔가 하면요, 공익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회, 이 세상을 인간 사회 자체를 공익의 사회로 만드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진급의 길과 은혜를 진급의 길로 가는 그런 건 이제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쓴 책이 영분의 일 인생이죠. 그것이 이것의 극치입니다. 영분의 일이요. 이것이 극치고 공도자 숭배의 극치고 사요불공의 마지막 결론은 뭔가 하면 영분의 일이에요. 자기가 무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아가 되지 않는 모든 실천들은요, 그것은 상에 집착된 거예요. 그래서 무아에 바탕한 모든 실천, 이것을 영분의 일이고 그것은 뭔가 하면 이 공도자 숭배의 실천의 기본 조건이 무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대공심 아닙니까? 이게 무아죠. 대공심, 크게 빈 마음은요. 크게 빈 마음, 이것은요, 무아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있으면 이게 안 나온다니까요. 공면된 마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자기가 없는 것, 이 무아에 바탕해 가지고 공심을 내라. 이것을 이제 사유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셨고, 이런 사유의 실천이 진급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진급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요, 앞에서는 공부를 우리가 사막수행만 말씀하셨죠? 체 받아가지고 사막수행 말씀하셨죠? 체 받는 공부를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 가서 진급 부분에 가서 사요, 신학문 교리가 이렇게 지금 도입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진급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